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죠.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인 9월 8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전문대 수시 1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꼭 체크할 점과 또 주의해야 할 점 놓치지 말아야겠죠. 예,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대학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부터 먼저 하시고 네. 사진 같은 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사진 파일, 그다음에 사진 오프라인에 또 붙일 수 있는 사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밖에 또 대학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입시 레이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학부 대학 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태용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대 수시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네, 두 차례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리고 9월 12일이면 4년제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도 시작이 되고요. 네네. 만약에 이 전문대학 수시 원서 접수를 한 상태에서 4년제 일반 대학에 또 지원을 해도 되는지 복수 네네. 지원은 가능한가요? 예, 복수 지원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문대 같은 경우는 횟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10개건 20개건. 하지만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6개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 하면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까지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서 접수 기간을 놓쳐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접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네. 네. 신경을 또 쓰셔야 될 부분이 또 일정과 관련해 있는데요. 네. 김원 선생님, 또 이제 이 대학 그 지원을 하다 보면 경쟁률이라는 게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첫날의 어떤 경쟁률과 또 마지막 날의 추이가 달라질 텐데요. 이 경쟁률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조언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수시에서는 경쟁률이 상당히 정시만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수시 같은 경우는 허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경쟁률만 보고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어떤 소신껏 학과나 대학을 설정한 후에 그런 어떤 소신에 맞는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역시 그 학과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정했다면 합격을 할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시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정부정책 기획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0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영자신문부, 진로 변경, 전공 적합성 부족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한국외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 행정학과 레오느레상스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보정책기획전문가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학생이 직접 전화 주셨는데 저번 주에 본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은 해봤어요? 네. 어떻게 성적이 기대한 만큼 나왔나요? 네. 네, 시험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나 봐요. 오늘 상담은 김태용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우리 학생 뭐 소신껏 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본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 김태형 선생님,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은 일단 영자 신문반 활동을 계속하고요. 3년간 진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생기부의 전공 적합성이 약간 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으로서 2학년, 3학년 때 영자 신문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영어 내신 성적이나 뭐 국어, 영어 내신 성적이 국어나 수학, 사회에 비해서 제일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약사, 2학년 때는 경영 컨설턴트, 3학년 때에는 정책 기획 전문가로 계속 내용이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한 분야로 집중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내용이 산재하다 보니까 전공과의 적합성이 많이 부족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게 될 때에는 조금 낮추어서 지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김태용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2장, 학생부 종합 2장, 논술도 2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지원 포인트를 지금 두 개 해가지고 네. 황금 비율로 나눠 놓으셨는데요. 예,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만 준비를 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전형도 준비를 한 건가요? 교과 전형이나 다른 것도. 교과 전형 준비를 하신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 최저 기준이 없어가지고 경쟁률도 신경 쓰고 그래서. 네, 그렇군요. 일단 나중에 천천히 여기에 대해서 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의 영수사 내신 등급 평균은 2.08등급이고요. 모의고사는 이보다 약간 낮은 한 2.63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그 다음에 상황기록부 내용을 좀 고려해 본다면 희망하는 서울시립대라든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여기를 행정학과를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상향이 아닐까 싶어서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면 조금 낮추어서 뭐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이나 아니면 동국대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운대 광운 찬빛 인재 전형 같은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행정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급이 좀 낮아지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이라든지 뭐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 전형으로 행정학과를 지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로 행정학과를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기 때문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자신만 있다면 어디든지 다 지원이 가능한데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인 10월 8일에 실시되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으로도 행정학과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여긴 제한이 이제 학교당 3%의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가지고 경쟁이 높은 건국대,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경희대라든지 중앙대 이런 데의 논술 전형으로 행정학과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김호정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김태용 선생님께서 이제 생기부를 보시고 전공적 합성이 다소 부족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전공적 합성이 부족한 경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받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자체의 전공 적합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대학이 어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받는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그런 전공 적합성이 왜 부족한가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학생부를 근거로 진실되게 설명하면 아마 주요하게 대학으로부터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로 예상 등급을 살펴보면 국어가 3등급, 그다음에 수학 나영 1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그다음에 사회문화 2등급으로 평균 2.25등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6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고요. 수학 나영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사회문화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의 국수, 영사 예상 등급 평균은 2.25등급이 되겠고요.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2.63등급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9월 모의고사가 한 0.4등급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뭐 그 가채점에 따른 이제 예상 네, 등급을 가지고 이제 나눠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9월 모의고사 성적이라면 네, 네. 앞으로 이제 수능까지 어떤 전략으로 세워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정시 지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정확한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6월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6월 모의고사의 표준 점수의 총합은 한 490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국영수사 100분위의 총합은 한 337점 정도 돼서 가군에서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그다음에 약간 상향 지원한다면 숭실대 행정학과 정도를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나군을 생각을 해본다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그다음에 서울과계대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도 상향이지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행정학과라든지 아니면 광운대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상향이긴 하지만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9월 모의고사에 성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보다도 더 높은 대학도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이 원하는 서울시립대 가군의 행정학과를 갖다가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은 표준점수 총합이 490점인데 서울시립대는 한 519점 정도나 돼야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나군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516점 정도. 그다음에 가군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도 표준 점수로 한 516점 정도가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6월 모의고사 때는 영어와 탐구가 약간 좀 저조했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탐구 과목 성적하고 수학 과목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반면 국어가 약간 좀 하락하긴 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탐구와 수학을 이 정도로 잘 유지하시면서 국어 성적 향상에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우리 학생이 원하는 뭐 서울시립대라든지 경희대, 그다음에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등급 평균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1.8등급, 국어가 약 2등급, 그다음에 사회가 2.1등급, 그다음에 영어가 2.4등급으로 평균 2.08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의 성적 추이를 한번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을 계속 2등급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결국에는 3학년 2학기 때 2등급이나 좀 상승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3등급, 2등급으로 한 등급이 일단 상승을 했고요. 일단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관리를 잘해서 전반적으로 상승 또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영어 신문방 활동을 2학년, 3학년 때 계속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영문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이게 그거에 반해서 영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낮다는 것이 금방 눈에 띄는 단점으로 좀 작용 같으니까 요구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태용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봉사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입니다. 비는 수상경력,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예, 전반적인 그 비교과를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봐주신 것 같은데요. 네. 항목별로 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1학년 때 38시간 정도, 2학년 때 46시간 정도, 3학년 때 26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원에서 매년 꾸준히 활동한 내용이 있어서 좀 좋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보통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단체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활동한 내용이고요. 그 모든 활동이 일단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모든 활동에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1학년 때는 학급 부회장으로 활동한 내용이 기록돼 있어서 보통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수리과학 동아리,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때는 그 영자 신문반 자율 동아리라든지 이런 거 활동을 했고요. 근데 활동한 내용이 개별적으로 정확히 잘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거는 행정학과 관련된 내용이 그 3학년 때 자율 동아리에서만 조금 기록된 점이 아쉬워서 보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그 수상 교내 우수상과 교과 우수상과 자기 주도 학습 우수상 같은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에 비해서 수상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수상 내용이 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워서 약간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본인이 찾아서 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경영 컨설턴트에 대한 탐색 활동이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도 2학년 때는 한 권도 기록이 안 돼 있고, 2학년 때는 한 7권 정도, 3학년 때는 5권 정도 기록돼 있어서 2학년 2학기에 독서가 일단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2학년 때 희망사항인 경영 컨설턴트에 대한 독서가 한 권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전공과 관련된 책 그 독서 내용이 좀 부족해서 약간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2.08로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약사, 2학년 때는 경영 컨설턴트, 3학년 때는 정책 기획 전문가로 매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생활기록부에 이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누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경우에는 약간 낮추어서 지원한 것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내신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행정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워야 된다는 좀 단점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불 여부는 정확히 계량화가 안 되고, 그냥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높고, 그다음에 논술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예측이 힘들지만,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100%로 보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불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의 합격을 꼭 원하신다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조금 대학을 낮추어서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학생이 내신은 우수하지만 전공 관련 내용이 좀 부족한 게 아쉽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김태용 선생님, 우리 네네.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지망으로 서울시립대, 2지망으로 한국외국어대, 3지망으로 경희대 행정학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는 그 1지망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시립대를 주목해 주셨는데요. 네네. 시립대를 주목해 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것은 행정학과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신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학생부 기록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제일 원하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시립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언해 주실까요? 네네. 그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명을 모집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이 10.9대 1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3.9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만 가지고 2배수를 모집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버리고 면접만 가지고서 100%로다가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서류만 잘 통과한다면 아까 전화하는 걸로 봐서 말도 잘할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출 서류가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를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종합평가는 그러니까 학생 생활기록부와 소개서,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를 갖다가 학업 역량, 그다음에 잠재 역량,
사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발표 면접과 확인 면접을 하는데 이 면접이 준비 시간에 30분을 주고 15분 동안 평가합니다. 30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주는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면접이 까다로운 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겠고요. 아니면 면접이 참 11월 19일 수능 본 이틀 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없고 그다음에 2015 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71등급인 합격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6 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4.29 등급인 합격자가 있은 반면에 1.11 등급인 탈락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의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2.08인데 전공 적합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향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지금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네, 네. 특히 이제 진로 문제와 이제 생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네, 지금 네. 고민하고 계신데, 김원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처럼 이렇게 이제 진로가 좀 변경됐을 경우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통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지, 또 소명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한 진로로 가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적합성이 정확히 이제 보이겠지만 일단 우리 학생처럼 이제 3개년 그 자신의 진로가 계속 바뀌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본인의 학생부의 어딘가에 계기가 되는 기본적인 항목이나 아니면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본인이 자기소개에서 충분히 진로가 바뀐 그 전과 후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적어주면 충분히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고요. 특히 3학년 때 진로가 가장 또 마지막에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태용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그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다음에 교과 우수자 전형과 논술 전형을 다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광운대 행정학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 6명이고요. 그다음에 재작년도의 경쟁률은 7.11대 1이었고 작년도는 9.38대 1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성적의 80%를 반영하고 출결을 10%를 반영하고 봉사활동을 10%를 반영합니다. 제출 서류는 생활기록부만 전산으로 가는 걸 제외하면 없고 그다음에 면접도 없습니다.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 10%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모든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을 넘어가면 다 10점 만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불리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사탐이나 과탐 중에서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이면 되고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응시만 하면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능 최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년간의 입시 결과를 보면 작년, 재작년 모두 2.54 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2.08 등급이고 출결이 또 봉사활동이 다 만점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2개 영역 등급합 6등급 이내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높은 적정 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추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으로 서울여대 행정학과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모집 인원은 올해 10명입니다. 작년도에는 10.5대 1이었고 재작년도에는 10.38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가지고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제출 서류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있고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류는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인성, 그다음에 인성은 이제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다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전 이런 거 보는데 이제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같은 경우에는 교내 체육 활동이나 예술 교과 활동 이런 내용들에서 잘 활동을 했는가, 남과 잘 어울리는 걸 보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이 있는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을 15분 정도 주고 자료 발표는 3분에서 5분 정도, 그다음에 질의응답은 한 5에서 7분 정도의 확인 면접과 발표 면접이 되겠습니다. 근데 면접일이 10월 22일 토요일이어서 수능 전에 있다는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8인 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고요.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겠지만 6.9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2.08등급이어서 당락은 이제 전공과의 적합성, 전공 관련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신이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네. 아마 6.9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예, 사례로 볼 예외적인 수가 네. 있겠죠. 뭐 워낙 이제 그 추압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우리 김태훈 선생님께서 학생 논술 전형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번 네. 그것도 아울러서 알려주시죠. 네네. 그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이번에 논술 전형으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네. 작년도 경쟁률은 43.6대 1, 작년은 52.7대 1로 굉장히 경쟁이 높은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4배수 뽑습니다. 논술만 가지고서 4배수 뽑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 40%의 학생부 60%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학생부는 이제 교과만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류평가와 면접도 없고, 근데 이제 논술이 이제 10월 8일 토요일인데요. 그다음에 좀 약간 10월 초라는 좀 단점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없고. 근데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7등급인데 불합격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1.63등급인 학생이 불합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2.08등급인데 그 당락의 여부는 서울시립대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1단계에서 논술만 잘 써서 4배수 안에 들기만 한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1단계 그 논술이 합불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서울시립대를 논술 전형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네? 다시 네. 자세하게 찾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